자, 이번 시간에는 좀 있으면 아마 인제 인벤티지 랩의 증여도 끝나고 1월 이후에 이제 공장도 이제 가동되잖아요. 공장이 실제적으로 가동되면 예전에 펩트론과 G2G가 그 많이 써먹었던 그 설비 실사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재현성 그리고 그 균일한 수율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CDMO를 하려면은 생산 시설 실사는 이제 필수라고 봐야죠. 단순히 제형 회사라면은 다른 이제 CDMO 회사에다가 이제 위탁을 줘도 될 것인데 이왕 인제 제약사까지 인수한 마당에 큐라티스 이 설비에 대한 재현성 점검은 이제 곧 실시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되게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뭔가 날짜가 착착착 다가오는 느낌이라 그러면은 뭐 계속 지금 엄미용 애널이 뭐 자꾸 노부노는 뭐 G2G 가져가고 펩트론은 뭐 일라일리랑 뭐 한다라고 인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인제 반대로 인제 얘기를 한번 할 때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인제 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빅팜 같은 이런 빅팜들이 국내 마이크로스피어 회사들 중에서는 인벤티지 랩과 계약을 한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정황을 몇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일라이릴리가 그 계약했다는 카무루스는 세마글루타이드 인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고용량일수록 위고부와 동등한 부작용으로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얘들도 이제 특징적인 건 장기 주사의 특정이 하나 있는데 3 개월의 항정 상태로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은 인벤하고 같음. 그죠? 인벤티지 랩도 저번에 그 미니피그 세마글루타이드 발표했을 적에 물론 그 마우스 실험으로 살 빠지는 걸 인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지만 미니피그 약동학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3 개월에 3 번만 맞으면 약물이 최고 혈중 농도에 이르렀다고 발표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주사제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어센디스 파마나 까무루스의 기술과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대등합니다, 약효 면에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마글루타이드 임상 결과에서 고용량일수록 위고비와 동등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 1회 맞는데 한 달 제형이 주 1 회보다 주사 횟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부작용이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카무루스 같은 제형 2 세대 제형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센디드 파마나 카무루스 같은 제형은 추방 방출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위고비의 그 초반 혈중 농도 주일의 주사의 초반 혈중 농도를 높게 가져가는 이 부작용으로 인한 위장관 계열의 부작용을 유의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인제 또 초고용량군에서 오히려 위고비보다 부작용 빈도가 높았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7.2 밀리그램 그 초고용량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고용량군을 실험을 했더니 오히려 위고비보다 부작용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23 년도부터 어센디스 24년, 23 년에 24 년부터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고용량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터제파타이드도 23 년부터 지금 그 초고용량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터제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용 지금 몇 미 25 밀리그램을 아마 실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초고용량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인제 그 저번에 그 ADA 2025에서 발표했던 이 데이터를 한번 까 보겠습니다. 자, 2025 데이터에서 뭐 봐야 될 건 뭐냐면 인제 뭐 균일한 마이크로스피어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주일의 주사제를 마우스 실험에 했더니 비교했더니 살 빠지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아마 2-3회 정도 더 맞으면
살이 더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김주희 대표가 발표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3024의 개발 이력을 보면 최초의 3021과 30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둘 다 이제 유한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한 물질입니다만, 3024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IR 자료를 뒤져보면 3024가 터제파타이드라는 걸 물질명을 거의 언디스클로즈드라고 해 놨거든요. 가려 놨단 말입니다. 그 가려 놨다가 공개했다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제 언디스클로즈드라는 것은 이제 개발사의 요청에 의해서 인제 가려 놨다는 것인데, 그 개발사가 아마 유한 양행이라고 다들 인제 추측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3024가 초반 초반에 약동학 데이터를 특허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2025 년도 당뇨병학회에서 어떤 데이터를 내놨냐면, 특이하게도 A와 B 타입으로 그 제형을 두 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최고 혈중 농도로 보면 200 이죠. 여기 B 타입의 그 A 타입의 최고 혈중 농도를 보면 400 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용량과 고용량군을 구별해서 동물 실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 약물을 실험할 적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로 용량을 나눠 놓습니다. 거의 모든 임상 실험마다 저용량 군과 고용량 군을 따로 실험을 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터제파타이드가 아닌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용량 실험을 했습니다. 단일 용량 실험. 단일용 실험을 왜 했냐면, 세마글루타이드를 주사를 했을 적에 동물 실험하고 비교해서 얼마를 주사했다, 이 정량적인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물 실험도 정량적인 실험이죠. 이거 미니피그이긴 하지만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0.1ml씩 매일 주사라는 그 식이 유도, 고도 이제 비만 유도 이제 레트하고 여기 위고비 데일리 인젝션이라고 보이시죠? 0.1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레퍼런스 실험이에요. 이 용량을 똑같이 지켜서 이거 장기 주사 제형을 만들었을 때 이 데이터로 도출해 냈습니다. 여기에서도 고용량 실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특이하게도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는 물질명이 언디스클로즈 되었었고, 두 번째, 이게 지금 레트 실험인데, 생쥐 실험입니다. 마우스 실험은 이렇게 용량을 두 가지로 설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출발부터 용량을 고용량으로 실험을 나눠 놨단 말입니다. 이게 항상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걸 퀘스천 마크냐? 여기서부터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작용, 이제 터제파타이드도 고용량 실험 중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베링거의 이중작용제에 대한 샘플일 것이다. 근데 이중작용제에 대해 샘플을 하기 위해서 터제파타이드를 마우스 실험부터 저용량과 고용량으로 나눠 놨을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가 나온 거는 2025 년도죠. 근데 베링거와 최초 물질 공동 개발 계약은 24 년도 9 월입니다. 그러면 이 터제파타이드의 저용량, 고용량을 발표하기 훨씬 전에 이미 공동 개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고 베링거가 컨택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은,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인제 뇌피셜이겠죠? 시작부터 시작부터 저용량과 고용량까지 제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물 실험을 이렇게 저용량, 고용량으로 구분해 놓고 그럼 앞으로 나올 이제 대동물 여기서 보시면 제형 고도화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제형을 고도화시킨다고 하면 향후에 나오는 이제 미니피그나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나온 지 이제 좀 있으면 거의 인제 1 년이 가까이 되겠죠? 그럼 향후에 나올 데이터가 뭐겠습니까? 미니피그에 대한 대동물 실험에 저용량, 고용량 버전이 2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어. 첫 번째 이 낮은 농도의 200 혈중 농도 200 얼마짜리는 이건 분명히 그거일 거예요. 레퍼런스 용량으로 주사하는 걸 겁니다. 인벤티지 랩의 속성이 원래 그러니까. 그럼 이 400은 어디에 대응할 수 있느냐? 터제파타이드의 그러니까 2023 년부터 임상 실험을 한 25 밀리짜리 고용량 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인제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뭐가 나왔죠? 오포글리프론. 장기 주사 제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개발을 시작했을까? 이것도 시작은 되게 오래됐어요. 24 년부터 개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고용량에 대비하는 터제파타이드의 고용량 그 어떤 그 포뮬레이션 자체가 대응이 완벽하게 스케줄대로 딱딱딱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포글리프론이 알기도 전에 상용화되기 전에 장기 주사형 제형을 만들어서 작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3 개월부터 6 개월까지 개발해서 제형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측에서는 이걸 부인하겠죠. 물론 이거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뭐 빅팜 저희랑 해요라고 하는 순간 계약은 날아가요. 모든 그 어떤 그 언론사를 통한 어떤 그 한국 린이나 빅팜의 한국지사 빅팜의 한국지사들이 언론 검열을 합니다. 이거는 오피셜로 들은 내용이에요. 빅팜의 한국지사들이 늘 언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왜 본사가 개발을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삼성하고 해요라고 하면 안 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빅팜 같은 경우도 한국 지사들이 어떤 내용이 오피셜로 나오는지에 대한 그거를 매일 동향을 체크를 한대요. 그러면 계약이 날아간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유로 G2G는 노브나오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니들이 노브노를 흘리느냐. 이러면 계약이 날아가는데도 이걸 언급하는데도 부끄러움이 전혀 리스크를 의식하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노브나라고 자꾸 인제 애널리스트 입에서도 나오고 자꾸 사이드에서 어떤 찌라시나 이런 것도 막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분명히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너무 그 데이터 고도화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약도학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마우스 실험부터 저용량하고 고용량을 나눠 놨네. 그럼 이 저용량, 고용량에서 나눠 보면 이걸 카무루스의 임상 실험과 비교를 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카무루스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무루스의 내용은 계약 내용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터제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인크레틴 기반 약물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라이릴리의 인크레틴 약물이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한 30여 종이 될 겁니다. 30여 가지 약물 중에 터제파타이드라는 걸 명시해 놓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독점을 계약을 원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같은 일라이릴 같은 경우에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임상 실험을 허가를 하라고 했었을까? 비속접풀 이렇게 독점 계약이라고 인제 나왔었는데 근데 카무루스는 세마글루타이드 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세마글루타이드 임상 결과는 어센디스 파마와 거의 동일하다고 이제 그 어떤 약동학 데이터로 보여줬기 때문에 노보노가 선택한 어센디스 파마도 이와 비슷한 약동학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자, 이런 이유로 물론 이 레퍼런스는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베링거의 서보도타이드. 왜냐하면 베링거의 서보도타이드는 약효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초반 방출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예, 용량을 늘려서 좀 더 맞추면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더 확 보고 나서 확신을 갖고 2차 물질 이전 계약을 2차 MTA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고도화된 데이터 하나로 저는 베링거 인게라임은 인벤티지 랩이 계약을 한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데이터를 참고하기에는 베링거 인게라임과 공동 개발 계약은 이 나중에 나온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그 마우스 실험에서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인제 유한여행과 인벤티지 랩이 손을 잡고 지금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터제파타이드의 마우스 실험부터 저용량, 고용량을 나눠서 실험하고 있는지. 왜냐면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임상 용량을 정할 때는 되게 쉬워집니다, 오히려. 임상 용량을 정할 때 마우스부터 저용량, 고용량 나누잖아요. 그러면 대동물도 저용량, 고용량으로 가고 이걸 인체 실험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데이터의 편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상에 들어갔을 때 그 오차를 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요지는 뭐냐? 그냥 단순히 데이터 보여주기식이고 샘플식이면 이렇게까지 고도화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아직 임상이 그때 끝나지 않은 오포글리프론까지 장기 주사제형으로 만들었어? 그럼 지금 기존의 암젠이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그 다 유지 용량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응? 바이킹이나 이런 장기 주사제형들 특히 1차 시장, 1차 감량 시장 있죠? 고도유환자. 1차 감량 시장에서 마이너 애들은 다 지금 2차 유지 시장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 인크레틴 기반 GLP-1 비만 치료제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식사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약물로 계속 호르몬을 유지시켜 줘야 감량 효과가 유지되니까 지금 이 유지 시장으로 가려고 3개월 이상 제형은 다 이쪽으로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에야 먼저 경구제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갖고 뭐 시장을 다 먹어치는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경구제는 임시방편이고 무조건 장기로 유지해야 되는 이 호르몬 계열은 장기 주사 제형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구용 약이 얼마나 편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황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1차 마우스 실험부터 저용량, 고용량으로 나눈 점. 자,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약물 물론 그 특허란에 보면은 펩트론이나 어떤 G2G 같은 경우는 약물 설정을 되게 뒤죽박죽으로 해 놓고 특허에 있는 약동학 데이터를 없애고 저번에 그 염용이 리포트에 보면은 다시 방출 제어제를 쓰고 혈중 농도를 대폭 낮게 만든 35% 짜리 세마글루타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약물 혈중 농도가 80 밖에 안 되는 이게 뭡니까? 김주희 대표가 늘 얘기했던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제형을 들고 나와서 고도화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터제파타에 대한 제형을 G2G는 안 내놓고 있죠.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를 제형을 같이 쓴다고 미니피그 데이터에 발표를 하는 게 전부예요. 이렇게 인벤티지처럼 마우스 실험부터 저용량, 고용량으로 나눠서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뭘까?
재용 고도화에 따른 이제 그 데이터가 언제 출현하느냐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인제 출현한다면은 기존의 세마글루타이드, 까무루스가 했던 세마글루타이드 이 부작용, 예, 이 부작용 빈도에 대한 약동학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재용 고도화를 했을 때 저용량, 고용량 이걸 인제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만 봐도 기존의 그 어떤 약물 중독 치료제인데 이런 걸 보면 저용량, 고용량으로 나눠서 고용량에 비해서 비비트롤에 비해서 약물의 그 부작용 빈도가 낮았다라는 걸 이미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일라이릴리의 선택지에 인벤티지랩이 선택받는 거를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동물 실험부터 재용 고도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만든 전례가 없습니다. 모든 지금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의 어떤 특허나 논문을 보면 그리고 인제 이 재용 고도화라고 하는 것을 매년 지금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했잖아요.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2024의 데이터가 틀리고 2025년 데이터가 또 틀립니다. 반감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더 약물 혈중 농도가 오래 유지되는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 제형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터제파타이드도 이런 저용량, 고용량부터 아예 나눠 가지고 생체 이용률을 이게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유한양인과 인벤티지랩이 어떤 일라이릴리가 선택지, 특히 비즈니스적인 어떤 선택지가 없다면 이 정도까지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일 빅팜들이 가져간다면 인벤티지랩을 가져갈 겁니다. 이런 이유로 높은 생체 이용률, 그리고 공장 완공되죠? 공장이 완공되면 수율도 따져야 됩니다. 수율은 되게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이유로 베링거는 확정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라이릴리도 지금 까무루스의 이제 이런 데이터, 세마글루타이드 임상 결과를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비교 대상이 돼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까무루스의 제형보다는 약물 방출, 초반 방출을 고용량임에도 거의 유사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작용 빈도는 줄어들 것이다. 아시겠죠? 자, 과연 이 재용 고도화를 하는 이유가 이제 조만간 밝혀지겠죠. 이제 재용이 고도화되고 세마글루타이드도 이제 알약 경구용 발표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모든 다 결판의 날이라고 봅니다. 올 상반기 내에 더 고도화된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장도 완공되면 이제부터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됐어요. 자, 오늘은 인벤티지랩의 제형 그리고 빅팜의 수주 가능성을 임상 실험의 어떤 결과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